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보령의 한 수산시장. 그런데 최근 이곳이 한 사건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퇴직금 포함해서 줘요, 돈을. 네가 주실 거면 깔끔하게 주시지. 그 부분에서 감정 싸움이니까. 어제까지 갖은 고생을 함께했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고 만 상황. 모든 건 퇴직금에서부터 시작됐다는데요. 1,000원짜리 퇴직금 갑질이라고 불린다는 이 사연. 자세한 내막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산시장의 한 횟집에서 5년간 근무했다는 손정희 씨. 그녀의 집에는 얼마 전부터 1,000원짜리가 다발로 쌓여 있습니다. 일명 눈물의 퇴직금입니다. 몸 바쳐, 마음 바쳐 열정적으로 나는 장사를 해줬다라고 나는 자부해요. 그런데 5년 동안 한 결과가 이게 뭐예요? 지난 1월 횟집을 그만두게 된 손 씨. 근로기준법에 따라 5년 중 4년에 대한 퇴직금 1,000만 원을 요청했다는데요. 얼마인 거예요 이게 지금? 700이에요. 700? 예. 손 씨에게 돌아온 건 7,000장의 1,000원짜리였습니다. 와. 제가 딴 가게를 입사를 했어요. 했는데 해고서는 가서 이제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고 했어요. 퇴직금 얘기를 했더니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이냐고 월급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300으로 잘라 그냥 일반 통행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2주인가 있어 연락이 없어.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퇴직금 1,000만 원 중 입금된 건 단 300만 원. 손 씨는 정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기 퇴직금 계산 안 해주시나? 언니, 그거 다 따지지 마요. 여기 수산시장 그렇게 따지는 사람 없어요, 언니. 아 제대로 따져. 저도 좋게 가려고 뭐 그렇게 가요. 그러면 얼마나 얘기를 하느냐고요. 아 4년 한 걸로 따져줘. 4년 한 걸로. 4년 한 거 얼마 썩 줘요? 아 월급 주는 대로 지금 그렇다고 돼. 다들 그 남들 얘기 월급 주는 대로 따진다고 돼. 한 달 월급으로 따진다고 돼. 아니, 한 달에 월급 언니 여기 수산시장 장사 안 할 거요? 일 안 댕기려고? 아이, 그건 어느 사람이 그렇게 따져갖고 누가 어떤 사람이 돈 줄 사람이 있어? 누가 그렇게 따지라고 누가 청구해줘요? 옆에서? 대화로 해결이 안 되자 손 씨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청했는데요.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왔고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15일 날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3시 돼서 가게까지 오지도 않고 그 나무 가게 앞에서 빨리 와서 퇴직금 세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지를 다 떼놔서 다 한 털에 이 상태예요. 그냥 다 이렇게 떼서 그냥 박스 다 이렇게 떼서 이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그냥 다 떼서 놓은 거예요. 횟집 사장이 퇴직금 700만 원을 모두 1,000원권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왕 주실 거 그냥 깔끔하게. 그러지 말고 은행에다가 통장으로 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수시로 이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왜 하냐고 싫다는 거야. 넣는 거 수수가 안 들어가는. 결국 손 씨는 그 자리에서 1,000원짜리 7,000장을 일일이 세워야 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무려 2시간 30분. 그때의 모멸감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그 순간에는 퇴직금이고 뭐고 얼마나 내 자존심이 다 망가지고 내가 아주 속이 상했나. 이거를 그냥 다 패대기 치고 싶었어요, 진짜. 혹시 사장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 직접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님 퇴직금 주셨는데 1,000원짜리 좀 주셨어요? 네. 아, 왜 그렇게 주셨어요? 고정 때 한마디로 얼마 남도 안 했는데 그거나 좀 봐주고 나갔으면 했는데 그냥 여기서 그만두고 아니 그만두고 내가 말을 할게. 이렇게 그렇게 내가 말을 할게. 그러고서 내가 말을 한다고. 노동청에 가서 조서를 받으면서 저기 퇴직금 나머지를 언제 주냐고, 네? 언제 주냐고 해서 나는 석 달에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제 양반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에 다 달라는 거예요. 불경기에 매출이 줄어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웠던 상황. 그간의 정을 생각해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손 씨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아저씨는 이제 찾다 보니까 너무 이게 속이 상한 거지. 우리가 이제 1,000원짜리 준 것은 조금 이제 미안하지. 잘못이잖아요. 그냥 통장에다 넣자는데 통장에다 넣는 것도 나도 그려. 700만 원 몰라면 몇천 원이 들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도 수술에 물어가면서는 또 그렇잖아요. 거기에 사장은 손 씨가 근무하는 동안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관례는 기본 월급에다가 일량치 퇴직금을 분할로 해서 매달 통장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손 씨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은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230만 원. 하지만 실제 지급된 월급은 250만 원 안팎으로 계약보다 30만 원 많았는데요. 이 부분이 퇴직금이란 겁니다. 그래요? 이 계약서보다 돈을 더 줬으면 들지 않았을 텐데 정확히 4년 1개월인가 이러면서 그 사람이 퇴직금 명목으로 가져간 게 1,960만 원이에요. 사장의 주장이 사실일까? 하지만 손 씨의 말은 달랐습니다. 5월 달부터 입사를 해가지고 넉 달간은 230이 들어온 거고 더 나머지는 전부 250이야. 끝날 때까지 250인데 그게 30만 원 더 들어간 거 있고 20만 원 더 들어간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쉬어요. 수산시장이. 이 근로자들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그게 계산 들어온 거야.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사장과 추가 수당일 뿐이라는 손 씨,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습니다. 퇴직금 명분으로 줬다고 하던데 저희가 이런 경우가 혹시 인정이 노동법상에서 인정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그게 먼저 준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먼저 준다는 건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포괄임금 계약이나 그렇게 선진급 개념 퇴직금 포함해서 줬다는 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판례가 있어요. 과정은 황당했지만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모두 받았기에 마음을 추스리려 했다는 손 씨. 그런데 또 다른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당신네들 상대를 안 하면 되지 하고 참고 일을 하는데 나를 자꾸 감정을 돋구고 나를 더 화를 나게 한 것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제. 상인회에다가 회의를 해가지고 저 여자를 앞으로 수산시장에서 쓰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인회가 회의에서 손 씨의 퇴직금 사건을 알렸고 상인회 주도하에 모든 상인이 손 씨의 고용을 거부했던 겁니다. 한순간에 시장에서 쫓겨난 손 씨, 그 충격이 심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상인회가 손 씨의 취업길을 막은 걸까?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 회의는 분명히 했어요. 자, 이런 근로자가 있는데 이분을 조심해서 여러분들 쓰시지 않는 판단하시라고 했는데 다 고용주께서 그런 분 이런 분들 조심해서 안 쓰겠다고 하신 것뿐이지 저희는 회의를 통해서 항상 협조를 구하고 그러면 식당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그러면 자발적 사인을 하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왔던 시장에서 손 씨의 요구가 이례적이었던 겁니다. 이에 상인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손 씨를 거절했다는데요.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10수년을 사셨는데 왜 꼭 그렇게까지 사셔야 되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진짜 동네에서 이거 시골 동네에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좋게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는 모르겠어요. 장사가 안 될 때는 서로가 조금 이제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요즘에는 더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가 경제가 더 어려워졌대요. 영세한 사업장이 많은 수산시장. 불경기 속 목돈의 퇴직금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7천장의 1,000원짜리와 취업 방해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 손 씨가 원한 건 단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일은 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고 이제는 제가 그 사람의 반성하고 사과 그거 못 받습니다. 저는 이미 저로서는 도가 이제 넘어섰어요. 결국 손 씨는 해당 횟집을 취업 방해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 근로자를 위해서 검찰에 지금 고소장을 제기했어요. 뭐 힘없고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법의 힘을 빌릴 수는 밖에 없죠.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마땅한 권리입니다. 가불관계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지켜줄 때 상생을 향한 길이 열리는 것 아닐까요?